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시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카이텐저 대 페로르지라입니다. 블루 아카이브, 밝고 건전한 게임의 대명사죠. 그리고 이 게임이 드디어 이야기의 최종장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 게임을 스토리랑 부금이 개쩌는 게임이라고 익히 알고 있어서 친구나 스트리머들이 하는 걸 보면서 나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최종장의 게임 캐릭터뿐만 아니라 온갖 보스 캐릭터들도 총출동한다는 소식에 혹시 만들게 있나 보던 중 이 장면을 봐버렸습니다. 도심지에서 싸우는 거대 괴수와 거대 로봇? 이 게임 제작자는 정말 배운 사람이 틀림없군요. 이 둘은 총격전 컨텐츠의 보스로 파워레인저를 모티브로 한 카이텐저와 고질라를 모티브로 한 페로르지라의 대결로 마치 거대 괴수와 싸우는 영화 퍼시픽 림을 떠올리게 해서 만들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배경도 제가 만들어볼 일이 없는 도심지이니 이번 기회에 경험상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작품으로 선택했습니다. 먼저 오늘 만들 도심지를 위해 3D 프린터로 몇 개 뽑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부서진 빌딩 여러 개, 그리고 고가도로의 부속품들입니다. 출력한 구성품들은 판에 올려놓고 대강 구도랑 구조물 사이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봅니다. 구조물만 올려놨는데 누가 봐도 시가전래의 느낌이 나는군요. 그럼 먼저 카이텐저부터 만들어볼까요? 인간형 캐릭터는 기본 틀을 근육으로 시작하는 편이지만 기계나 로봇은 근육이란 게 없기 때문에 만들 대상의 기계 관절이나 몸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면서 알맞는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만들 카이텐저는 기본적으로 네모네모한 형태가 많아서 프레임 대부분은 각지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프레임 모양이 대강 잡히면 본격적으로 파츠를 붙이는데요. 우선 머리와 몸통에 해당하는 레드 파츠부터 만들어 봅시다. 가슴은 장롱 같은 형태로 한층 덮어주고 골반은 모서리 부분에 파츠를 붙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겉에 붙이는 파츠도 각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복부에는 캡틴 아메리카 방패 같은 벨트 하나 더 붙여놓고 레드 파츠는 머리만 만들면 끝이니까 양팔에 들어갈 핑크, 그린 파츠에 대한 준비도 약간 하도록 하죠. 이 로봇은 어깨각이 상당해서 진 육면체의 파츠들을 미리 붙여야 하는데요. 핑크 파츠는 흰색이랑 그린 파츠는 검색과 같이 배색되어 있어 이런 색상 배치에 잘 신경 쓰면서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레드 파츠의 마무리를 위해 머리를 만들어줄 건데요. 병사투구 같은 형태의 머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초밥집 셰프들이 머리에 두르는 띠 같은 형태의 장식을 붙여줍니다. 오늘 만들 카이텐저는 파워레인저가 모티브이긴 하지만 파워레인저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컨셉 하나가 더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특성도 그대로 따와서 카이텐저도 초밥 컨셉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에 생선처럼 보이게 눈알과 작은 지느러미만 붙이면 카이텐저의 레드 파츠는 완성입니다. 이제 핑크와 그린 파츠로 넘어가도록 하죠. 금방 얘기했듯 카이텐저의 컨셉은 초밥이기 때문에 나머지 파츠도 초밥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먼저 팔뚝에는 흰밥에 김을 두른 것 같은 안파츠를 만들고 핑크 파츠는 새우초밥 같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하얀 새우살에 분홍빛으로 나있는 새우의 등무늬를 떠올리며 팔뚝 부분과 어깨에 새우살을 얹어주면 끝입니다. 그린 파츠는 좀 할 게 많습니다. 밥에 김을 말아놓은 것 같은 팔뚝은 똑같지만 그린 파츠가 스시로 형태를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기 위해 스시롤 같은 어깨에 아보카도 슬라이스 같은 부품을 올려서 좀 더 고급진 스시롤처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명이나 와사비 같은 소스도 뿌려주면 보기에 좋겠죠? 이제 다리를 담당하는 블랙과 옐로 파츠를 만들 차례입니다. 옐로 파츠는 아마 계란초밥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다른 파츠에 비해 매우 모양이 단순해서 큰 특징 없이 진균명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블랙 파츠는 장어초밥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죠. 먼저 찬밥과 비슷한 느낌의 파츠를 붙이고 앞면에는 가래떡 2개를 붙인 듯한 파츠를 붙여줍니다. 잠깐 여기서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발을 만들어줄 건데요. 다리 아래로 버선처럼 하얀 발을 붙여주고 이 발 밑으로 붙여줄 게타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게타는 발 밑에 바로 붙이면 형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들어만 놓고 다리 작업을 하는 동안 완전히 건조시켜줍니다. 허벅지가 살짝 부실한 것 같으니까 약간 더 두께감이 있게 보강을 해주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게타가 적당히 굳으면 발 밑에 붙여주고 앞면에 추가로 발파츠를 붙여줍니다. 그럼 나머지 블랙 파츠를 완성해볼까요? 장어초밥의 특징이라면 역시 표면에 붙어있는 간장 소스인데요. 겉표면을 갈색으로 화장한 뒤에 젤 네일 매니큐어를 발라주면 윤기나는 간장 소스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 한 장만 붙여주면 끝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자잘한 것을 만들고 끝낼 건데요. 먼저 그린 파츠에 들어갈 스시롤 방패를 만들어주는데 이 가운데 들어간 게 마치 다른 게임에서 본 무늬를 닮았습니다. 여튼 방패가 완성되면 양팔에 손도 붙여주고 그린 파츠에 방패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곳곳에 들어가는 무늬를 붙이는 것으로 끝내기 위해 블랙 파츠에는 찬압에 들어갈 법한 무늬도 만들어주고 레드 파츠 복부와 가슴에도 초밥 접시와 찬압에 들어갈 법한 무늬를 붙여 카이텐저의 외형을 완성합니다. 다 만들고 보니 왠지 모르게 초밥이 땡기는군요. 그렇다는 얘기는 각 파츠가 초밥 느낌이 나게 외형이 잘 뽑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다음 작업물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PVC 방구를 잘라서 마치 방패로 에너지 실드를 만들어낸 것처럼 방패에 붙여줍니다. 이제 카이텐저 반대편에 세워둘 페로르지라를 만들 차례입니다. 이건 저번 영상에서도 쓴 스트링 LED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페로르지라의 눈깔빔이 될 예정이죠. 일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 회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추가로 파란색 LED도 준비해 스트링 LED 양 끝에 연결해줍니다. 눈깔빔에 들어갈 거니까 딱 2개 만들어줍니다. 이걸 전부 연결하니까 아주 강렬한 레이저 같죠? 이제 본체를 만들 건데 외형이 단순한 만큼 조금 편하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알 같은 형태의 모델링을 만들어서 그대로 3D 프린터로 뽑아줍니다.
여기에 꼬리 달고 팔다리 붙이고 끝내면 날로 먹네라는 소리를 들을 테니 이 신주단지 같은 표면 위에 클레이를 덮어줍니다. 저는 이렇게 턴테이블이 있으니 도자기 만들듯이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표면이 최대한 깔끔하게 되도록 다듬겠습니다. 그리고 짧고 통통한 꼬리도 달고 겉표면끼리 동화될 수 있도록 손으로 살살 밀어줍니다. 제법 반들반들한 몸체가 나왔으니 등부터 꼬리까지 들쑥날쑥한 지느러미를 붙여주고 병아리 같은 날개를 양쪽에 붙여줍니다. 머리에는 닭뼈슬 비스무리한 것도 두가닥 붙여주고 삐죽 튀어나온 부리와 징그러울 정도로 긴 혀만 붙여주면 꽤 페로르지라와 비슷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제 아까 만든 LED 회로가 나올 수 있도록 눈구멍을 2개 뚫어주고 내부의 빈 공간을 통해 LED를 집어넣어 눈구멍을 통해 나오도록 빼내줍니다. 그리고 글루건으로 완전 고정시켜주고 클레이로 동그란 눈과 눈썹만 붙여주면 이렇게 페로르지라가 발광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딱 카이텐저 방패에 맞도록 해야 되니까 3D 펜으로 LED를 감싸는 빔을 만들어서 그대로 방패에 닿도록 만들어줍니다. 원래 여기에 추가 공정이 있지만 나중에 합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완성했으면 도색을 해주는데요. 이 페로르지라는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무언가에 알 수 없는 힘에 물든 것처럼 흰색이 아닌 색이 완전히 반전되어 우주 같은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게임 스토리를 보면 알겠죠. 그 외에 벼슬이나 눈, 혀와 부리는 전부 하얗게 칠해주면 됩니다. 등 지느러미도 있긴 하지만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죠. 이제 페로르지라와 바닥을 완전히 붙이기 전에 사용된 회로는 바닥 속에 묻어두고 등 지느러미를 그려주는 것으로 페로르지라는 일단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배경을 다듬을 차례입니다. 영상 시작할 때 미리 출력해놓은 건축물을 사용해 배경을 만들 건데요. 고가도로는 조립을 한 뒤에 크기에 맞는 우드락판을 가져와 갈라지고 파괴된 도로를 위해 약간 스케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스케치한 대로 칼로 잘라서 도로에 붙여주고 많이 파손된 도로의 느낌 또한 주고 싶어서 핸드그라인더로 일부 절단해줍니다. 이게 톱날같이 날카로운 걸로 자르는 게 아니라 사포같이 거친 원판으로 자르기 때문에 마찰열로 인해 거친 형태로 절단됩니다. 준비가 다 되면 도로 표면에 서페이서를 발라줍니다. 우드락 같은 경우는 도색이 잘 안 발리기도 해서 도색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자주 보이는 가드레일도 여러 개 출력해서 준비했는데요. 이걸 한 땀 한 땀 도로에 붙이면서 도로 양쪽 모서리를 채워줍니다. 물론 파손된 부분은 이에 맞춰서 비틀어지게 붙여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마찬가지로 서페이서를 발라줍니다. 마침 서페이서도 회색이라 발라놓고 보면 콘크리트랑 색감도 비슷해서 굳이 가드레일을 도색할 필요 없겠어요. 이제 도로를 도색할 건데 가드레일에 페인트가 붙지 않게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준 다음에 도로를 도색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도색해놓고 보니 도로에 뭔가 중요한 거 하나 빠졌잖아요? 바로 도로 중앙선이 없어서 휑하잖아요. 도로 중앙선을 만들기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로 모양을 내주고 흰색으로 도색해줍니다. 다 도색한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를 떼주기만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도로 중앙선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도색해서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춰놓고 난장판이 된 상황에 맞게 도로에 흙먼지 같은 느낌을 끼얹어줍니다. 이건 건축 디오라마에 쓰이는 미니카인데요. 재료를 둘러보던 중 퀄리티도 꽤 괜찮아 보여서 몇 개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탱크가 자가용 마냥 많이 다녀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고생이 총기를 당당히 들고 다니는 세계관이니 뭐 저 탱크 안에 군필 여고생이라든지 혹은 굿즈를 사기 위해 빵봉투를 뒤집어 쓰고 은행을 털기 좋아하는 평범한 여고생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여튼 준비된 차량을 전부 도로에 붙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일부러 차를 조금 파손시켜서 붙이면 부서진 도로에 맞는 분위기를 낼 수 있겠죠. 다음은 뒷배경으로 사용할 건물을 다듬을 차례입니다. 일단 건물은 콘크리트 느낌이 나게 짙은 회색으로 칠해주고 그리고 일부 건물은 도로처럼 직접 부셔서 무너진 건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창문을 도색해주면 되는데 이걸 하면서 왜 내가 그동안 도심지 배경을 안 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일단 창문 개수가 더럽게 많아요. 그렇다고 안 채우면 또 이상하고 하려면 눈 아프고 다음에 할 때는 뭔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 같아요. 부서진 내부의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서진 부분을 스모크 페인트로 발라 음영을 내주면 외벽과 대비되는 간편한 음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건물에 포인트를 내기 위해 흰색 페인트로 선을 내주면 건물 도색은 끝입니다. 하지만 말이 포인트지 건물 개수가 많아서 이 작업도 꽤나 걸립니다. 그리고 도로와 똑같이 흙먼지 같은 것도 끼얹어주면 끝입니다. 이제 모든 구성 요소가 준비됐으니 하나하나 합쳐보죠. 페로르지라와 건물을 바닥판에 붙여주고 검은색 클레이로 바닥을 전부 덮어줍니다. 바닥이 다 되면 이어서 카이텐저도 붙여주고 페로르지라의 눈깔빔과 카이텐저의 에너지 실드를 이어줍니다. 이때 레이저의 에너지가 여기저기 퍼지도록 실드의 번개처럼 타고 오르는 효과와 레이저 양끝에 에너지가 튀는 느낌으로 조용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실드에 겔미디엄을 발라서 약간 일렁이는 효과도 주면 아주 완벽합니다. 이제 레이저와 에너지 실드도 파랗게 도색해주고 아까 만든 도로도 배경에 붙여줍니다. 하지만 조금 바닥이 허전한 것 같아서 우드락판을 여러 개 잘라서 콘크리트 자재를 여러 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기 철사도 조금씩 박아서 마치 콘크리트에서 철근이 튀어나온 것처럼 표현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색을 한 뒤에 배경에 붙여주면 끝입니다. 그럼 이제 모든 공정이 다 끝났으니 마무리로 저의 인장만 박아주면 카이텐저 대 페로르지라 완성입니다.
오늘의 작품 카이텐저 대 페로르지라가 완성되었습니다. 평소에 많이 해볼 일 없는 도심지 배경이다 보니 어느 정도 애먹은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도시를 습격하는 괴조와 그걸 지키는 로봇의 대결 구도가 나름 잘 성사되어서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걸 자주 하고 싶진 않네요. 역시 자연이 최고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날 기준으로 내일부터 이 장면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게임을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이 영상을 바치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